희선킴의 라디오 쇼. 희성킴의 라디오쇼. 오늘 들어온 사연은 본인이 너무 성격이 예민해서 생활이 힘들다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예민해서 인간관계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 예민함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 왜 그럴까요, 박사님? 감각이 좀 살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독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예민한 분들이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그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좀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음악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이 사실 불안이 높은 분들이죠. 그렇죠. 그죠? 예. 이게 다 바짝 서 있는 거죠. 맞아요. 모든 그 촉수 같은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기 같은 게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조금만 지나쳐도 다른 사람들은 안 느껴질 게 이렇게 딱딱 느껴지고 하니까 사실 불안이 굉장히 그래서도 높기도 하고 불안이 높으니까 예민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것이 돌고 도는 것인데 카렌 호나이라는 학자가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세 가지를 이제 얘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피하고요, 도망가고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딱 달라붙어가지고 누구에게 의존해서 살고요, 불안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격성을 발휘해서 너 때문에 내가 불안하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피하거나 이제 의존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뭘 하는 거냐면 자기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 이놈의 예민한 성격,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모든 걸 정리해야 되고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해야 되고 내가 상대의 세계까지, 상대의 그 감정과 경험까지 내가 다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 나 혼자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굉장히 머릿속도 바쁘신 분이고 또 그 와중에 이제 그것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책도 하고 수치심도 그러면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고립시켜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남 탓을 합니다. 이제 앞에 분들이 세 번째 케이스요. 그렇죠. 예. 앞에 분들이 자기 탓을 주로 했다면 이제 남 탓을 하는 분도 계신데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때 인간성 더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물론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때때로 이제 우리가 인간성이 더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막 비난하고 막 이제 지적질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가지고 있기 싫으니까 내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면은 막 너무 불편해지니까 이제 이걸 던져버려서 남 탓을 하면서 이제 자기는 그 불안에서 이렇게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세 번째 사람은 투사를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더럽고 보이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자기 탓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 예민한 성격이. 예, 그래서 뭐 그냥 그 사람들을 뭐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는 그냥 우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한데 사실은 예민하신 분들이 많죠. 예. 참 예민한 성격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놈의 성격, 그럼 원래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박사님? 그래서 성격을 이제 뭐 고쳤을까요?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좋은 성격을 왜 고쳐요? 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인간관계에도 그 예민함이 필요하고요. 그죠? 빨리 알아차리죠. 예. 다른 사람에 대한 상상력이 좋다 보니까 내가 느끼기도 전에 사실 나는 안 느꼈는데 저 사람은 너 그렇게 느낀 거지?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은 능력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리고 공감 능력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뛰어나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돌봄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예민함이 사실은 그럼요. 있어야 맞죠. 상대방의 이 생각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야 뭔가 돌봄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도 해야 되니까 되기도 하고, 뭐, 소통도 사실은 이런 그 좀 예민함? 이런 게 있어야 배려가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제 뭐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예민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예민함이 아니고요. 예민함을 섬세함으로 바꾸는 게 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민함을 섬세함으로 바꾸는 것.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잘 되면 좋을 텐데. 네. 박사님 어느 정도 예민하세요? 뭐 섬세하세요? 그치. 예민한 부분이 있고 그게 섬세함으로 가는 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요.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흘리려고 노력하고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냅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을. 네.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또 다 버려버리면 우리는 그렇죠. 상담 못하죠. 상담 예. 못하죠, 그죠? 네.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네. 수 없죠. 이걸 다 버려버리면. 그래서 예민함을 이제 섬세함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민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문제지 예민함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 매일 막 1년 365일 막 24시간 내내 나를 괴롭힌다면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병리적인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아. 이제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힘드니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놀아주니까 힘들 것이고 그리고 섬세한 사람들은 너무 자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고립돼서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예민한 사람들은요 각성이 항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몸이.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몸을 써야 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몸을 같이 쓰지 않으면 앉아서 생각만 해서는 절대 이 예민함이 섬세함으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너무 정교하게 다듬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몸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몸을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춤을 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냥 운동도 귀찮고 춤도 싫다 나는 그런 분들은 그냥 호흡을 잘 하세요. 숨을 잘 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의식적인 호흡, 그냥 맨날 쉬는 숨인데 뭐 이런 거 말고요. 의식적인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뱉고 이것을 뭐 이제 때때로 요즘 그 애플워치 같은 거 차면 언제 숨 쉬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아니면 뭐 알람을 세팅해서라도 내가 이제 그 시간에 이렇게 숨을 충분히 쉬는 거죠. 쉴 때 숨 쉬는 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숨을 쉬면서 이 긴장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 내쉬는 어떤 그런 그 간단한 호흡, 호흡이 뭘 바꿔주겠냐. 계속해서 그렇게 의심이 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그냥 예민하게 사시고요. 근데, 의외로 상담에서 굉장한 기술로 사용되는 것이 호흡이죠. 그렇죠. 씁니다. 네. 그죠? 하죠. 그래서 뭐 가정폭력 전문가이시니까 가정폭력에서 우리가 그 가해자 교육할 때도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긴장을 낮추는 것에 호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런 그 몸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자기의 긴장감을 어떻게든 몸을 먼저 낮추는 방법을 사실은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어쨌든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저는 그 예민함이 섬세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습 문제를 많이 풀고 그것은 다양한 상황에 나를 그래도 좀 노출시켜 보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잘 알아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오답 노트까지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노트를 작성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연습 한번 부딪혀보고 살짝 아주 작은 것부터 부딪혀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이제 좀 풀어보시고 근데 이때 정말 효과적인 게 뭐냐면요. 내 연습 문제를 옆에서 관찰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연습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 뭐 아니면 이번에 연습 문제는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그것에 이렇게 좀
동행을 해줄 수 있는 관찰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상담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절친일 수도 좋은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네, 예. 뭐 아니면은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됐든지.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그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를 조금 봐줄 수 있는 사람하고 이런 연수 문제를 그 사람하고만 풀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연수 문제를 풀 때 그 사람이 좀 관찰을 해주면 내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섬세함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너무 예민해서 힘든 사람들의 사연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자신의 예민함이 가진 장점, 강점을 잘 사용하고 또 예민함을 섬세함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 너무 예민한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전문가 박사님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희성킴의 라디오쇼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 희성킴의 라디오 쇼.